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도 제가 지금까지 설명했던 혹은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내용만 갖고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볼 텐데 뭘 만들까 고민하던 중에 적절한 질문글이 올라와서 요걸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자, 질문글을 보면 가로 곱하기 세로 치수선을 클릭해서 면적을 나타낼 수 있는 리습이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고 계시는데 요걸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어떤 상황이냐 하면 뭔가 객체가 있겠죠? 그리고 그 객체에는 치수가 2개 들어가 있을 겁니다. 가로 곱하기 세로라고 하셨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사각형에서 세로와 가로의 치수를 곱해서 면적을 명령행에 표시하는 기능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이 기능을 만들려면 객체를 선택을 해서 거기에서 치수를 가져와야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진행한 함수 설명에서는 기능을 설명하지 않았지만 기초과정부터 이것저것 설명하면서 잠깐씩 보여드렸던 함수를 사용을 할 거예요. 자, 일단 저기 객체에서 데이터를 갖고 와야겠죠? entget이라는 함수를 사용을 해서 데이터를 갖고 올 텐데 이 entget에서는 인수로 객체의 이름을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그럴 때 제가 자주 사용하던 함수가 카의 entcel이었죠. 요걸 사용을 하면 객체의 이름만 반환받을 수가 있었어요. 자, 이렇게 반환받은 이름을 entget에 집어넣으면 객체의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카의 entcell, entget까지 이렇게 사용을 해주면 치수를 선택했을 때에 거기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쭉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내용을 잘 살펴보면 42번 항목에 치수에서 측정하고 있는 문자가 기재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entget에서 가져온 데이터에 42번 항목을 추출을 해내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걸 추출을 할 때 사용을 했던 게 association list, ASSOC에 42번 항목을 갖고 올 텐데 어디서 갖고 오느냐? entget에서 카의 ent 괄호를 4개 열었으니까 4개를 닫아주고 실행을 한 다음에 객체를 선택을 하면 선택한 객체의 42번 항목만 갖고 와집니다. 근데 갖고 올 때 dotted pair를 전부 다 갖고 오거든요. 여기에서 우리가 필요한 건 뒤에 것만 필요하죠. 그러니까 association list를 사용하기 전에 cdr이라는 함수를 사용을 해서 dotted pair의 두 번째 항목만 갖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치수에서 문자만 깔끔하게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이걸 활용을 해서 두 개의 치수에서 문자를 갖고 온 다음에 곱해서 명령행에 표시하는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순서도를 만드는 겁니다. 언제나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순서도예요. 치수 1을 선택해 줘야겠죠? 요게 가로가 되든 세로가 되든 크게 상관은 없을 겁니다. 그냥 선택만 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치수 2번 다른 치수를 하나 선택을 해줘야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치수 1에서 치수를 가져옵니다. 1의 문자열을 가져와서 저장을 하는데 어디에 저장을 하느냐? D1 텍스트에다가 저장을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밑에서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치수 2의 문자열을 가져와서 D2에 T라는 D2에서 텍스트를 갖고 왔다. 이렇게 저장을 해줄 거예요. 치수 1을 선택을 하면 치수 1에서 문자를 자동으로 갖고 오는 거고 치수 2를 선택을 하면 치수 2에서 문자를 자동으로 갖고 오겠죠. 자, 이렇게 순서대로 왔다면 이번에 세 번째로 해줄 일은 D1T에 저장되어 있는 값과 D2T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곱합니다. 사각형의 면적은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두 개의 값을 곱해줄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결과값을 출력하면 되는 거겠죠. 명령행에 출력해주면 될 텐데 이때 중간 과정이 하나 생략됐습니다. 바로 단위 변환이에요. 출력할 때 본인이 원하는 단위의 값이 있을 거잖아요. 그걸로 변환하는 과정을 집어넣어줘야 되는데 이렇게 단위 변환을 할 때에 사용하는 함수가 real2string rtos라는 함수였습니다. 숫자를 집어넣었는데 모드와 프리시전, 정밀도를 집어넣는 거죠. 여기에서 모드는 일반적으로 10진법을 사용을 하니까 10진법을 나타내는 모드인 숫자 2번을 넣을 거고요. 프리시전은 본인이 원하는 값을 넣으시면 돼요. 소수점 8개짜리 넣고 싶다? 그러면 8. 소수점 2개짜리가 넣고 싶다? 그러면 2라고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순서도를 다 그렸으니까 어떤 부분에 어떤 함수를 사용을 할지 간단하게 정리를 잠깐만 해볼게요. 자, 일단 치수 1을 선택을 해줘야겠죠? 이때 entcel을 사용을 할 거예요. 그 외에 ssget을 사용을 해서 루프를 돌려가면서 필터도 집어넣으면서 치수를 한 개만 긁어서 선택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성을 할 수도 있기는 하지만 거기까진 아직 만들기 힘드니까 entcel이라는 함수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물론
ssget으로 객체 한 개만 필터를 걸어서 선택하는 함수는 제가 이미 블로그에 샘플로 만들어 둔 게 있기는 해요. 그걸 참고해서 만드셔도 되기는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치수 2를 선택을 할 때 얘도 요 함수들을 그대로 갖고 와서 사용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문자열을 갖고 와서 저장을 할 때 이때는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었던 기능들을 사용을 할 겁니다. 바로 association list 요 기능에다가 ant-get도 사용을 할 거고 가도 사용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cdr도 사용을 해서 이런 함수들을 조합을 해서 치수 1에 있는 문자열을 d1t라는 인수에다가 저장을 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죠. 여기에서 했던 작업을 그대로 반복해 줄 거예요. 똑같은 내용을 d2 두 번째 치수에서도 그대로 반복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d1t와 d2t 그러니까 갖고 왔던 문자열들을 서로 곱해줘야겠죠? 이거는 너무 쉬우니까 대충 쓸게요. 에스터리스크를 사용을 해서 요 곱하기라는 함수를 사용을 해서 두 개의 값을 곱해줄 거고 단위 변환 요거는 real2string rtos라는 함수를 사용을 해서 단위를 원하는 대로 바꾸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print를 사용을 해서 명령행에 표시를 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아주 간단한 순서들을 짰다면 메모장을 사용해서 리습을 만들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실행을 해볼게요. 메모장을 갖고 와서 하나씩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엔트셀을 할 거죠. 근데 엔트셀을 사용을 할 때 메시지를 넣어줄 수 있으니까 메시지까지 같이 넣어주겠습니다. 첫 번째 치수를 선택하세요.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반환되는 값은 클릭할 때 사용한 좌표 값과 객체의 이름 두 개를 다 동시에 반환을 하니까 카라는 함수를 사용을 해서 객체의 이름만 갖고 올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갖고 온 객체의 이름을 d1이라는 변수에다가 저장을 하겠습니다. setQ에 d1에 카의 엔트셀 이렇게 하면 첫 번째 치수가 선택이 됐겠죠. 그 다음에 setQ에 d1t를 정의하는데 여기에서 갖고 온 건 객체의 이름이죠. 그 객체의 이름에서 42번 항목에 뒤에 있는 것만 뽑아와야만 합니다. 자, 그러니까 ant-get에 d1을 집어 넣을 텐데 여기에서 리스트를 갖고 오죠. 거기에서 association 리스트로 42번 항목에 있는 걸 반환받고 그 42번 항목을 실행을 하면 dotted pair로 갖고 오니까 cdr이라는 함수를 사용을 해서 그 중에 뒤에 있는 것만 취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취한 걸 d1t에다가 저장을 하고 함수를 마무리를 할게요. 자, 이렇게 하면 d1t라는 데에 앞에서 선택한 d1이라는 치수에 있는 문자를 저장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진짜 그런지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붙여 넣어서 실행을 한번 해보면 객체를 선택을 해달라고 하겠죠. 제가 메시지로 첫 번째 치수를 선택하세요 라고 적었기 때문에 마우스 커서에 그대로 따라서 나타날 거고요. 객체를 한번 꾹 찍어주면 객체의 이름을 반환해 줄 겁니다. 여기에서 반환되는 값이랑 지금 제가 화면에 표시했던 문자랑 딱 붙어 있죠. 요걸 한 줄 띄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도 세 줄을 나타내는 역슬래시 n을 한번 집어넣으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이 친구를 복사해서 명령행에 붙여 넣어서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행을 하면 마찬가지로 메시지가 나올 텐데 요번에는 클릭을 하면 객체의 이름이 밑에 줄에 표시되는 거예요. 왜냐? 역슬래시 n을 뒤에도 집어넣었기 때문입니다. 세 줄을 나타내는 역슬래시 n은 꽤나 자주 사용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d1에 객체의 이름을 저장을 했으면 요번에는 d1t라는 걸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실행을 하자마자 치수에 저장되어 있던 문자를 이렇게 표시를 해줄 거예요. 저 문자가 d1t에 저장이 되어 있는 거죠. d2t에도 마찬가지 과정을 그대로 반복을 해주면 됩니다. 숫자 1을 숫자 2로 바꿔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자, 요것도 한번 한 줄 한 줄 긁어서 실행을 한 다음에 요번엔 세로에 써있는 13.88이라는 치수를 직접 클릭을 해줄게요.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13.8817이라고 저장되어 있는 문자를 반환해주게 됩니다. 이것도 두 번째로 바꿔줘야겠죠? 자, 다시. 지금은 객체를 선택하는 단계에서 아무런 옵션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냥 선택만 하면 밑에 있는 줄이 바로 실행되게 되어 있는데 이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언제냐? 이 D2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허공을 클릭한다거나 치수가 아닌 객체를 클릭한다거나 그러면 42번 항목이 문자가 아닐 수도 있게 되는 거죠. 혹은 허공을 클릭을 했다면 선택한 객체가 없기 때문에 가져올 데이터도 없게 돼요. 그런 예외의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객체를 선택하는 단계에서도 루프를 만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기초 단계에서 제가 설명을 했던 조건문을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그 조건문을 사용을 할 때 리스트를 관리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아직 설명을 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물론 제가 예제로 올려놓은 리스트를 보신 분들이라면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는지 알고 계실 수도 있긴 하지만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해서 D1과 D2를 정했다면 이제는 출력해줄 값을 정해줄 차례입니다. 결국에 우리가 출력하고 싶은 값은 D1 텍스트에 들어가 있는 내용과 D2 텍스트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용을 출력을 해주면 되는 건데, 자, 한번 실행을 해봅시다. 이렇게 복사를 해서 붙여 넣어서 실행을 해보면 처음 넣었던 값과 두 번째 넣었던 값을 곱해서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데, 그런데 우리가 표시하고 싶은 값은 도면을 밀리미터로 그렸다 하더라도 미터 제곱으로 표시하고 싶다거나 혹은 소수점 넷째짜리 또는 소수점 두째짜리까지만 표시하고 싶다, 이런 경우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된 결과들을 단위를 변환해 줄 필요가 있어요. 자, 어떤 식으로 하느냐? real2string이라는 함수를 사용을 해서 여기에서 계산한 결과 값을 십진법에서 소수점 넷째짜리까지로 수정해서 반환해라 라고 이렇게 지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real2string이라는 함수를 사용을 하고 나면 반환되는 값은 스트링, 문자열로 반환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계산 결과를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실행을 해보면 D1t에 저장된 값과 D2t에 저장된 값을 십진법에 따라서 소수점 넷째짜리까지 스트링으로 문자열로 반환해주게 됩니다. 위에 그냥 곱했던 값은 문자열이 아니라 실수예요. 타입이라는 함수를 사용을 한번 해볼까요? 타입을 사용을 해서 곱하는데 D1t와 D2t를 곱한 거에 데이터 유형을 알아보자, 이렇게 입력을 하면 리얼, 실수라고 나올 겁니다. 자, 이번에는 real2string을 사용을 해서 곱하기 D1t에 D2t 두 개를 곱한 다음에 소수점 넷째짜리까지 요 결과를 타입이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유형을 확인해 봅시다. 그러면 스트링입니다. 스트링이에요. 문자열로 반환을 해주는 거죠. 요건 실수고 요건 문자열이에요. 요게 문자열이라는 뜻은 string concatenate 혹은 string catch를 사용을 해서 뒤에 단위를 붙여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요렇게 스트링 캐치까지 진행을 하고 나면 계산된 결과 뒤에 밀리미터 제곱이 붙게 되는 거죠. 그런데 숫자 뒤에 바로 단위가 붙어서 알아보기 힘들다, 그렇다면 요 붙는 밀리미터 제곱의 앞에 스페이스바를 하나 혹은 두세 개 정도 추가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좀 더 알아보기 쉽게 이렇게 변환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요 계산된 결과를 printc라는 함수를 사용을 해서 명령행에 표시해 주도록 만들면 됩니다. 물론 printc라는 함수를 사용을 하면 메시지를 한번 출력하고 리습 자체에서 마지막에 실행한 결과를 한 번 더 출력하기 때문에 반환되는 걸 억제하기 위해서 인수가 없는 printc를 한 번 더 써주는 거 잊으시면 안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면 두 개의 치수를 곱한 다음에 결과를 명령행에 표시를 해줄 텐데, 우리는 또 이걸 명령어로 사용을 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differ 함수를 사용을 해서 명령어로 정의를 하겠습니다. 테스트라는 명령어를 사용을 할 텐데 전체 구조를 맞춰주기 위해서 열었던 괄호를 한번 닫아주고요. 요 안에 까먹어야 될 것들을 슬래시 뒤에 적어줘야겠죠. D1 까먹고 D1t 까먹고 D2 까먹고 D2t를 까먹어라. 요렇게 입력을 해주면 기능은 완성된 겁니다. 자, 그러면 잘 실행되는지 복사해서 오토캐드에 로드를 해서 사용을 해볼게요. 로드하면 잘 로드 됐다고 커맨드는 테스트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줄 거고요. 명령어를 입력을 하면 첫 번째 치수를 선택하세요. 클릭하고 두 번째 치수를 선택하세요. 클릭을 하면 결과값을 이렇게 명령행에 표시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게 진짜 맞는지 256.4627 요게 결과값으로 나왔는데 진짜 맞는지 특성창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게요. 256.4627 여기에 표현되는 값이 그대로 출력이 됐죠. 자, 여기까지만 사용을 하면 만족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 보통은 이게 밀리미터 제곱이 아니라 미터 제곱으로 표시를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단위를 수정을 할 때에 밀리미터 제곱을 미터 제곱으로 고치도록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여기에서 곱할 값은 0.000001을 곱해주면 되는데 요건 실수죠. 실수에 실수를 곱해줘야만 하기 때문에 real2string 함수를 써서 실수로 변환하기 전에, 그러니까 요 단계에서 단위를 변환해줘야 됩니다. 여기에서 계산한 결과 값에 곱하기 0.000001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추가 계산식을 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단위는 밀리미터 제곱이 아니라 미터 제곱으로 바꿔줘야만 하는 거 잊으시면 안 되고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로드를 해서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복사해서 붙여 넣은 다음에 명령어 테스트 입력을 해주시고요. 첫 번째 치수를
꾹 눌러서 클릭하고 두 번째 치수를 꾹 눌러서 클릭하면 계산된 결과에 단위를 변환을 해서 미터 제곱으로 표시를 해줄 겁니다. 요게 너무 작으니까 사각형을 하나 또 그릴게요. 크게, 요렇게 크게 그린 다음에 사각형만 키우고 바로 치수를 집어 넣으면 치수가 안 보이니까 dim 스케일의 값을 100으로 바꿀게요. 그 다음에 치수를 양쪽에 하나씩 집어 넣어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치수를 집어 넣은 다음에 테스트라는 제가 방금 만든 기능을 사용을 해서 치수를 하나 선택하고 두 번째 치수를 선택을 하면 곱한 결과물이 미터 제곱으로 환산돼서 명령행에 표시가 되겠죠. 11.6373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도 진짜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죠? 여기에 계산되어 있는 면적, 요 값을 복사해 와서 소수점을 앞으로 6개 옮겨주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소수점을 찍어주면 다섯 번째 자리인 6이 반올림이 돼서 3으로 바뀌어서 미터 제곱으로 환산돼서 표시됐다는 거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에서도 간단한 예제를 한번 만들어 봤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사용자가 특정 값을 입력할 수 있도록 만드는 입력 함수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